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25페이지 직권등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직권등기 등기법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청과 관련된 거거든요.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직권, 관공서가 촉탁하는 거, 이런 부분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는 등기에 대해서 이거 정리를 하는데요. 이 3장 자체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에 우리가 4장이라든지 5장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3장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3장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러한 직권에 대한 등기관의 어떤 직권 등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는데 분명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한번 그래도 어렵더라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등기법이 이제 좀 쉬워진다 이거죠. 자, 등기관이 이제 직권으로 이제 하는 등기에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후속 조치로서 이게 가장 핵심이죠.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하고 이 후속 조치로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직권에 의한 등기가 한 10개 정도라면 그 중에 8개 정도가 전부 다 무엇에 대한 것이다? 후속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전제 조건은 몇 개 안 돼요. 전제 조건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다 후속 조치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아, 그렇지 이거는 후속 조치구나 라고 느낄 수만 있으면 거의 90% 이상 아, 이건 직권 등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전제 조건하고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등기는 분류법을 잠깐 한번 볼게요.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이 됐다 이겁니다. 사실의 등기. 기능에 따라서는 사실의 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권리의 등기로 나눠졌고요. 권리의 등기는 다시 보존 등기와 이 보존 등기와 권리의 변동 등기. 이 권리의 변동 등기는 다시 어떤 소유권의 이전이라든지 제한 물권의 설정. 그러니까 이 권리의 변동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죠.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등기는 내용에 따라서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그 다음에 말소, 멸실,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고요. 기입 등기하면 뭘 떠올린다?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입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는 그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그 다음에 무슨 등기? 가등기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종국 등기와 가등기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인 것은 이제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썼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관공서가 촉탁을 한다라든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라든지 단독 신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 순서에 의해서 즉 보존, 그 다음에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가등기, 기타 이 순서대로 등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양을 확 줄여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양이 많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자, 직권 등기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거하고 후속 조치로서,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거와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이 직권에 의한 등기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이제 뭐부터 가요?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가자 이겁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보존 등기. 자,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토지에, 이 건물에, 그죠? 소유자임을 널리 우리가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최초로 하는 것이 보존 등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물을 신축했다라든지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뭐 건물을 신축을 했다라든지, 두 번째로는 공유 수면을 무엇한 경우,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라든지 이럴 때 이제 보통 하는 것이 이제 보존 등기다라고 보는데, 내 토지에 내 거를 등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단독 신청인데 예외적으로는 등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있는데 B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고 그래요. 저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뭐 가처분을 하거나 이러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 B가 어디에다가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가처분의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 넓은 의미의 처분 제한의 등기를 신청을 딱 해요. 처분 제한의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의 등기를 등기소에다가 무엇을 하냐면은 촉탁을 하더라 이겁니다. 촉탁.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처분 제한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경매 이런 것들은. 촉탁을 받은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을 받았으니까 등기관은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무슨 부동산이다?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거든요. 가처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관은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기록하기 위한 무슨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서. 왜? 등기부가 개설이 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요? 보존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직권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A가 임대인이에요. A가 임대인이고 B가 무엇이다? 임차인이다. 임차인. 근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결과적으로 그 법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민법에서 공부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역시 법원에서 임차권의 등기를 무엇을 한다? 촉탁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등기관은 이제 촉탁을 받았으니까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역시 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촉탁받았는데 그거를 기록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무슨 조건?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납 처분에 의한, 항상 답은 이거예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을 한 경우는, 이 경우에는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겁니다. 근데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촉탁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경우는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즉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이다. 이렇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받은 경우. 또 하나 어떤 경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촉탁받은 경우. 두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어디로 와요? 변경 등기로 온다. 변경 등기.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 이렇게 보는데, 요 경정부터 잠깐 볼게요.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기법 표시간에 어떤 등기 기록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 착오 또는 유로가 있을 때 이걸 바로잡는 것을 경정이라고 했죠. 원시적 불일치를. 근데 그것이 만약에 등기관이 잘못했다. 등기관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경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변경 등기 보게 되면,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바로 뭐냐면, 한번 써볼까요? 등기 기록에, 등기 사항이라고 해도 되고요. 등기 기록의 일부에 대해서 무엇이 발생했을 때,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변경이다라고 했어요. 이때 이 불일치의 원인이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후발적 불일치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제 봤죠. 자, 그럼 등기 기록은 여기서 두 개로 보자고요.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갑구하고 어디에? 갑구와 울구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갑구와 울구. 자, 갑구와 울구 하면은 우리 등기 기록에서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꼭 권리자 및 무엇? 기타 사항이었다 이겁니다.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기억나시죠? 이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 라고 얘기했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이것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 변경을 가져올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타적인 내용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전세금, 존속기간, 이율, 차임, 지료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권리의 변경 등기다라고 설명을 아마 해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대표적인 예시죠.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신청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직권등기는 여기 없어요. 자, 명의인의 표시란 무엇이다? 명의인의 표시란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표시라는 게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서 주소를 변경한다. 그러면 명의인의 표시와 변경등기는 당연히
등기 명의인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등기법 시간에 등기 명의인이 가서 한다. 그럼 얘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더라. 이거 단독 신청.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적으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경우. 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뭐가 바뀌어요? 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요게 바뀌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명의인이 와서 표시를 변경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죠. 당연히 이렇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이때는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해 주겠다. 22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앞으로 계속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3번 설명하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B한테 처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A를 이제 뭐라고 해요? A를 매도인이고 여기서 B가 무엇이다? 매수인. 매도인은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요.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 어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에 주소가 화곡동이었어요. 화곡동이었는데 이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냐면 주소가 신월동으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주소를 신월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 주소가 바뀌었죠. 그러면 단독으로 뭐를 해야 돼?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었으니까 단독에 의해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여전히 어디로? 화곡동으로 등기 기록상에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를 작성하냐면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죠. 신청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 정보상에 이 매도인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신월동이니까 신월동으로 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등기 기록상에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화곡동으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왜?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꾸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신청 정보에 기록한 내용하고요. 등기 기록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면 각하가 됩니다. 각하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무엇을 제출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주소 증명 정보에는 당연히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직권으로 무엇을 하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신청의 의무는 없어요. 핵심은 신청의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일을 하지 않으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후속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가 넘어가지 못해요. 왜? 얘를 하지 않으면 이 등기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등기관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뭐부터 한다?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무자가요. 지금 어렵긴 한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도인 의무자가 제출한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표지부를 보면 동그라미 1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동그라미 2번이었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동그라미 2번이고 변경해서 얘가 3번이고요.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대장이 있고 무엇이 있냐면은 등기 기록이 있죠. 등기부가 있다 이겁니다. 얘랑 항상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적법을 잠깐 이제 보시면 돼요. 대장상의 소유자가 A고 등기 기록에서도 소유자는 누구다? A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소유자는 여기서 바뀌는 거죠. 등기에서 먼저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지적공부에서도 소유자를 A에서 B로 바꾸라고 통지를 딱 해줍니다. 이게 이제 등기법으로 봤을 때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대장상에서도 A에서 B로 바꾸라고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그러지 통지를 받았죠. 그러면 A에서 뭐로 바꿔주면 돼요? B로 바꿔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A에서 B로 바꾸기 전에 변경하기 전에 대장과 등기의 어떠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치하면 A에서 B로 바꿔주고 불일치하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불일치했을 때는 A에서 B로 변경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합니다. 이것을 지적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불부합 통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거 불부합 통지. 그 불부합 통지를 받으면은요, 소유자는 1월 이내에 가서 등기에 어떠한 토지 표시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무엇을 하겠다?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를 무엇하겠다? 변경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적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부동산의 표시는 대표적으로 소재가 있고 무엇이 있어요? 지번이 있죠. 뭐 지목도 있지만 그러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소지 지번이 바뀌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럴 땐 어떻게?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겠다. 동그라미 2번에 두 개가 있는 거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명의인의 표시도 바뀌고요. 부동산의 표시도 바뀌니까 이러한 명의인의 표시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하겠다? 직권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변경 등기하고 오른쪽 페이지 경정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소 등기와 관련된 것이다 이겁니다. 말소 등기. 이 말소 등기는요, 거의 6개 정도 나오나요, 교재? 6개나 정도 나오죠. 이 말소 등기는 6개가 나오는데요. 6개 모두 후속 조치입니다. 6개 모두 무엇이다? 말소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이다? 후속 조치로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바로 뭐냐면 등기법 제29조. 제29조가 바로 뭐예요? 29조가 각하사유죠. 각하사유인데 이 중에 1호와 2호를 위반한 거 이미 이거 설명해드렸죠. 자, 1호는 바로 무엇이다? 관할 위반의 등기더라. 관할을 무엇했을 때? 관할을 위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호는 바로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 거. 이 사건이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러한 관할 위반의 등기라든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무엇을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무엇을 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이러한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었잖아요. 당연 무효인 등기다 이겁니다.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이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해요? 직권 말소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 1호와 2호를 위반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등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자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명의 등기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떠한 이렇게 권리가 있어요. 어떠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제3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등기를 무엇을 하게 되면 이것을 말소를 하게 되면 역시 얘도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말소가 되는데 이 말소 등기를 누가 하겠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뭐를 말소를 해요? 주등기를 말소하죠. 그럼 밑에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되는 거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또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전세권 설정자 B 이렇게 했을 때 1-1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두고 C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때 이 경우에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전세권 등기를 무엇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저당권의 등기는 주등기가 죽으면 부기등기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얘도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요? C를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죽으면 얘 손해보니까 죽으니까 그때 이해관계인에 무엇을 첨부를 해야 된다?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승낙서를.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거 승낙서를.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2번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 등기를 무엇을 했다? 말소했다 이거죠. 그럼 이 전세권 등기가 말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당권자인 C의 승낙서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된 거거든요. 승낙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3번 해가지고 1-1의 저당권을 무엇을 해요?
말소한다. 그러면 누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즉 후속 조치로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 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한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내용? 그 다음 3번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이 B 명의로 B 앞으로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에 무엇을 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즉 등기기록상에 이렇게 가등기를 하게 되면 2번에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누구 앞으로? B 명의로 딱 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는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요. B 앞으로 이렇게 B 앞으로 가등기가 격려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어요.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누구 앞으로? C 앞으로. 이 상태에서 얘가 무엇을 했어요?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소유권이 이제 넘어갔죠. 이제 C 앞으로. 그래도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A잖아요. 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인 요 A하고 본등기를 하는 것이고 얘랑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도 소유자, 얘도 소유자잖아요. 얘는 죽어야죠.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순위가 빠르니까.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양립할 수 없거든요. 침해하잖아, 권리를. 그래서 4번 해가지고 3번에 소유권을 무엇을 한다? 말소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후속 조치로서. 즉 직권으로. 즉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을 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에 이루어지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슨 말소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게 동그라미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4번은 얘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4번은 이제 이런 경우죠.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A가 있는데 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요. 그 피보존 권리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다. B가 이제 가처분, B면 B가 가처분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처분 등기를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얘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경우에 이 가처분 채권자인 B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해요. 승소를 해서 자기 앞으로 무엇을 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가처분으로 인해서 보존된 권리를 C가 침해하기 때문에 이때는 단독으로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등기를 단독으로 무엇을 해요? 말소 등기를 신청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면 그건 누가 말소한다? 단독으로 말소한다. 얘랑 좀 차이가, 얘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가등기는 직권인데 가처분 등기는 뭐다? 단독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등기를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면은 후속 조치로서 가처분의 등기를 등기관이 무엇을 하냐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한다.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4번에 잘 읽어보시면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처분이 된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 등기관은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했을 경우, 요거를 말소했을 경우에는 그죠? 가처분의 등기를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 5번 A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기업자가 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엇을 했다? 수용을 하게 되면 A로부터 어떤 등기를 가져와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A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업자가 어떻게 한다? 단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단독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요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를 말소를 합니다.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는 등기 기록 중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제는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수용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어떠한 모든 법적 권리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이제 돼서 넘어온 상태에서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그 말소 등기는 누가 한다?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나중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설명하는데 수용은요. 수용 시기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전과 후가 이렇게 했으면 수용 시기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살아남아요. 근데 수용 시기가 만약에 오늘 2018년 1월 24일인가요? 오늘 24일 이렇게 되면은 1월 24일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얘는 죽습니다. 그런데 수용 시기 이후에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살아남아요. 만약에 A가 돌아가셨는데 수용 시기가 1월 24일인데요. 1월 4일 날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업자는 바로 못 갖고 와요. A 다시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용 시기 이후 1월 24일, 2월 1일 날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이 상속 개시일이 1월 4일이기 때문에 수용 시기보다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살아남는 거예요. 항상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다 죽는구나. 누가 죽여요? 등기관이 다 죽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뭐는 산다? 상속 등기는 산다 이겁니다. 얘를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살아남아요. 그럼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요역지다.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는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 토지에 이로운 거기 때문에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게 되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했을 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 그럼 뭘 찾아요? 상속을 찾습니다. 그거 안 보면 뭘 찾아요? 요역지를 찾으면 된다. 거의 100%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도 이 가운데서 전후를 불문하고요. 전후를 불문하고 얘도 전후를 불문하고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 6번째.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B한테 넘깁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돼요. 이때 여기 A를 매도인이라고 얘를 매수인이다 라고 하는데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 이 A가 매도인이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를 해줘야 돼요? 특약 등기를 같이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요 특약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각하예요. 그래서 등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번에서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B. 2- 얼마? 1. 특약 등기는 전부 다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2-1 해가지고 이 환매 특약 등기를 딱 합니다. 환매권은 누가 가져요?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A 앞으로 딱 등기를 딱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환매 기간은요 5년을 넘지 못하죠. 5년을 넘지 못하고 그러니까 최단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5년을 넘지 못하는데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간은 무엇 할 수 있다? 단축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가 그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A가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3번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이 특약 등기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의 이 특약 등기는 있을 이유가 없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환매권 행사에 따른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이 특약 등기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직권말소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전부 다 후속 조치예요. 첫 번째 다시 보시면요.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직권말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떠한 권리를 이 권리를 말소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 권리를 주된 권리를 말소하게 되면 이 종된 권리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따라서 누가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 즉 전세권을 말소 등기했을 때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저당권자, 얘는 이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니까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할 때 승낙서를 첨부했으니까 얘가 죽었겠죠. 2번 해가지고. 따라서 이 주등기가 죽으면 부기등기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등기관은 후속조치로서 직권말소하고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시 후속조치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 직권말소.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그 의무자하고 그 가처분 승소에 따른 등기를 했을 때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를 하는데 그 이후에 요 가처분의 등기는 누가 한다?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말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전후를 불문하고 그냥 다 죽는다. 누가? 직권으로 말소한다. 살아남는 거 무엇? 상속하고 요역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런 식으로 후속 조치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무엇이냐면은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가 있는데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등기 기록이 전부가 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인데 이 말소 회복 등기는요. 등기가 어떻게 개시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공동 신청이면 공동으로 회복을 하고요. 단독 신청이면 단독으로 회복하고 직권에 의한 등기라면 직권으로 회복하고 촉탁이면 무엇이다? 촉탁에 의해서 회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것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그건 누가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권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상속등기는 단독이죠.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이거든요. 근데 상속등기가 격려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불법으로 말소가 돼버렸어요. 그럼 회복시켜줘야죠. 누가 하는 것이다? 단독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 직권으로 회복이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요게 대표적인 뭐냐면 요거예요.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이렇게 말소를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본등기가 원인 무효로 인해서 무엇이 됐다? 말소가 됐다면 이거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누가? 직권으로. 그 다음에 멸실등기가 있는데요. 멸실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여기 직권등기에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효력에 따라서는 종국등기가 있고 무엇이냐면은 가등기가 있는데 요 가등기를 직권등기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가등기와 관련돼서 직권과 관련된 것을 연결하게 되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 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요 기타는 대직권 관련이다. 대직권 관련. 이 대직권 관련해 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후속 조치로서 요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고요.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대직권의 등기가 격려가 되면 대직권인 취지 등기하고요. 요거는 그냥 기억만 해 놓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대직권인 취지에 등기하고 건물만의 취지 등기하고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 요게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기타. 얘가 승역지고 얘가 요역지더라 이겁니다.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여기에다 합니다. 지역권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승역지의 토지등기부 을구에다 합니다. 따라서 후속 조치로서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역지에 지역권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이 있는데 요거는 3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 대직권 관련된 것도 좀 어려우니까 요거 빼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이제 칠판에 이제 가득 썼는데요. 이 내용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뺀 나머지 변경 등기부터 이쪽까지 전부 다 어디에 나와요? 4장 가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4장에서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가등기, 집합건물 모든 내용이 4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장의 내용을 하려고 보면은 4장이라든지 5장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야만 이 3장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등기법이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지난번에 설명해드려서 대략 4개가 있다라고 해요. 명령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죠?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4가지가 있다. 이의신청 관련돼서 말소명령,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 그 다음에 기록명령, 이 4가지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과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대위에 의한 신청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신청, 여기까지가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230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